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공기가 더 나빠져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기질은 올해 들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 충청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하고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다음 달 소행성에 착륙합니다. 소행성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한 하야부사 2호는 오는 2021년까지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4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내일 오후 찬바람이 불며 일시 해소도 되겠지만 주 후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때 다시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경우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면서 비상저감 조치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해집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오전 6시쯤에는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제주도까지, 오전 9시쯤에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농도도 짙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총 10개 시도로 확대돼 시행되는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석탄과 중유발전기 총 16개 출력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도 시행합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폐쇄됩니다.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단축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이 최소 9명의 사망자를 내고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셧다운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워싱턴 DC도 완전히 눈에 덮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도 미 의사당도 하얗게 덮였습니다. 쌓인 눈으로 빙판이 된 도로에는 차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눈폭풍이 동부 워싱턴 DC를 뒤덮어 덜레스 등 주요 공항에는 2016년 1월 블리자드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폭풍은 앞서 미 중서부에서 45cm까지 쌓이며 최소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800여 건의 교통사고로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강을 맞아 등교하던 학생들 피해도 잇따르면서 미주리 대학 등 상당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300여 건이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또 다른 차량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캔자스주 15만 가구를 비롯해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미 전역에서 항공기 1,500여 대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워싱턴 DC의 눈은 현지 시각 13일 저녁부터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빙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일본어로 매를 뜻하는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다음 달 하순 소행성 류구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야부사 2호는 소행성에 암석을 채취한 뒤 오는 2021년에 지구에 귀환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 지난 2014년 발사된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2가 다음 달 후반 착륙을 시도합니다. 앞서 하야부사2는 지난해 소행성 상공에 도착한 뒤 탐사형 소형 로봇을 착륙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표면이 예상보다 거친 바위로 뒤덮여 있어 본체인 하야부사2의 착륙은 후보지를 찾지 못한 채 연기됐습니다. 안착을 위해선 착륙지 주위에 50에서 70cm보다 큰 암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일본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하야부사2가 소행성에 안착하면 1m 길이의 장비를 이용해 암석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샘플을 갖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물이 얼마나 있었고 그게 지구의 물에 바닷물에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소행성 탐사선 미국의 오시리스 렉스는 지난해 12월 소행성 베뉴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시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 2023년 지구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실어나를 유인 우주선 스타쉽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궤도 전 수직 이착륙 시험 비행을 위해 완전하게 조립된 스타쉽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타쉽 시험 비행 로켓이 텍사스 발사장에서 이제 막 조립을 마쳤다면서 이는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조립 과정에서 부분적인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전체 형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와 머스크 CEO는 스타쉽 시험 비행 일정에 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두 달 안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이어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청력에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실제 청소년 가운데 17%가 경미한 난청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안에서 또 길을 걸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주변 소음이 심하면 이어폰 소리를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청소년 2,879명을 조사한 결과 17.2%가 소음에 의한 경미한 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음량은 보통 80dB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도 큰 소리의 음량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른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만 특정 발음이나 일정 이상의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주파성 난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청소년기의 소음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 장애나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청력은 한번 나빠지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력 보호를 위해서는 이어폰 최대 볼륨의 60에서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1시간을 들으면 10분 정도 귀를 쉬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하면 암 발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6%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입니다. 국내에서 암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174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국민의 3.4%를 차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금주 금연을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추가적으로는 어떤 권고안에 맞춰서 검진 및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 수칙에 따라 담배는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의 음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국가암검진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고 7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대학병원 수술 예약 환자 12명 가운데 1명은 수술을 앞두고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수술을 예약한 6만여 명을 분석했더니 이 가운데 수술이 취소된 경우가 4,800여 건으로 수술 취소율이 8%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이 취소된 주된 이유로는 환자 본인의 결정으로 수술 일정을 취소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수술 의사가 모자라거나 의학적 평가가 불완전해서 병원에 의해 수술이 취소된 경우도 6.8%를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술이 취소될 경우 수술 인력이나 수술기구 등이 제때 활용되지 못해 신규 환자의 입원이 늦어진다며 수술 취소 가능성을 고려한 수술실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한방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 때문에 어긋난 척추나 관절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0만 원에까지 이르던 추나요법을 오는 3월부터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폐광산 수로에서 사냥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보호 울타리만 설치해서도 일어날 리 없는 일이었는데요. 더구나 이곳은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광산이 있던 삼척의 산속. 광물 찌꺼기 유출을 막기 위해 9년 전쯤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곡에 1.8km와 1.2km의 수로 2개가 각각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 수로 바닥에 사냥 한 마리가 죽은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7, 8년생 수컷인데 수로에 떨어져 죽은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이 죽은 채 발견된 수로입니다. 깊이가 2m를 훌쩍 넘어서 야생동물이 한번 떨어지면 사실상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로에서 사냥이 죽은 것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수로에 울타리만 설치돼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 노프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사냥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설을 안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뒤늦게 광해관리공단에 울타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했고 오히려 한 3개월 이상 단축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지만 현재 국내에 남은 사냥은 900마리 안팎. 특히 이 일대는 사냥이 200마리 넘게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정부는 사냥을 복원한다며 해마다 10억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냥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구부릴 수 있거나 돌돌 말리는 TV,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택시, 걸을 수 있는 자동차, 알아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 등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인데요.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미래의 가전제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CES 2019가 보여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